안녕하세요. 남은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명절은 어떤 분에게는 오랜만에 휴식을 실컷 취할 수 있는 달콤한 휴가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명절 두 글자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나는 날이 되기도 하겠죠.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후자였는데요. 저처럼 명절을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여성분, 그것도 시댁에 가야 하는 기혼 여성분들일 거예요. 괜히 명절 후로 이혼율이 치솟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몸소 느꼈죠. 저는 결혼 생활 후 딱 3번의 명절을 끝으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명절은 제 이혼의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했죠. 저도 제가 명절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명절 때 일 많이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명절을 통해 시댁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요즘은 명절을 휴가처럼 보내는 집이 더 많은 줄 알았습니다. 저만 해도 저희 친정이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명절 때 놀러 가시거나 집에서 푹 쉬시는데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친정도 차례도 지내고 음식도 많이 했었습니다. 가족끼리 할머니 댁 가면 엄마는 도착하자마자 옷부터 갈아입고 할머니 집 치우고 제사 음식 만들고 손님들 대접하고 저녁까지 쉬지 못하고 일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후에는 제사를 전부 절에 맡겨버리셨어요. 그때부턴 엄마, 아빠 두 분은 명절에 여행 다니시거나 집에서 푹 쉬시게 된 거고요. 저는 오빠도 하나 있는데 오빠도 결혼을 했고 새언니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빠와 새언니도 명절에 저희 집에는 잘 안 옵니다. 명절 때 어디 놀러 가거나 집에서 쉬고 명절 지나고 나서야 한번 모여서 저녁 식사 한번 하는 정도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요즘 어머니들은 대개 다 저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명절 시집살이, 명절 스트레스라는 게 머나먼 일인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 제 남편은 결혼 전만 해도 오히려 자기 집은 명절에 할 거 없다고 자기가 먼저 얘기도 했었거든요. 연애할 때 저희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은 차례를 엄청 간단하게 지내고 그마저도 엄마가 시장에서 음식들 사와서 차려. 아, 차례 음식을 사와서 하시는 거야? 내가 알기론 사오시는 걸로 알아. 그걸로 간단하게 제사 지내고 식사하고 금방 헤어져. 그러니까 자기는 나랑 결혼해도 그런 거 별로 걱정할 건 없다고. 뭐 시간 나면 여행 같은 거 가도 될 것 같고. 아, 좋지. 우리 부모님도 명절에 여행 잘 다니시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지. 연애할 때 저렇게 말도 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명절 스트레스 같은 건 남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남편과 연애 후에 결혼을 했고 그렇게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명절 연휴 전날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선미야, 바쁘니? 아, 아니요 어머님. 말씀하세요. 저는 한참 바쁘게 일을 하던 중이지만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고 어머님이 어려울 때라 하던 일을 멈추고 잽싸게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연휴 시작이잖아. 네, 그렇죠. 내가 제사 음식 만들 거 장 볼 거 적어줄 테니까 내일 장 봐서 오면 된다. 시장하고 마트하고 둘 다 들러야 될 거야. 차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 라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장을 봐오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죠. 남편이 분명 결혼 전에 말하기로 자기 집은 음식 사서 간단하게 치룬다고. 그러니까 그냥 명절 당일에만 가서 일 조금 도와드리고 차례만 지내고 오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차례 음식 준비해야 되니 장 싹 봐서 오전부터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명절 연휴 첫날부터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대답은 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남편이 다음 날은 연휴 첫날이라고 자기 친구들이랑 산에 갔다 온다고 했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죠. 어머님, 그런데요. 내일 정우 씨는 집에 없는데요. 나도 안다. 아신다고요? 그래. 뭐 오랜만에 친구 만난다고 하던데. 정우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너는 장 봐서 내일 12시까지 오면 돼. 남편 말고 저만 혼자 오라는 거였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안 되기도 했고 아직 시부모님이 어렵고 어색한데 저 혼자만 장을 봐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지 싶으면서도 일단은 어머님의 심기를 건들고 싶지 않아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저에게 문자로 장 봐올 것을 보내오셨는데요. 생선이며 나물 재료, 전 만들 재료 등 완제품이 아니라 다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봐. 어머님이 장 봐오라고 이런 걸 보내셨어. 내일 일찍 오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결혼 전에 분명히 나한테 그랬잖아. 어머님은 시장에서 완제품 사서 간단하게 치르신다고. 남편은 제 문자를 보더니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그렇네. 이상하네. 내 기억엔 엄마가 분명히 시장에서 사온 걸로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본 거 맞아? 실은 잘 모르겠어. 우리 엄마 좀 옛날 분이라 아빠나 나나 주방에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내가 그냥 멀리서 지켜봤을 땐 시장에서 다 사오는 걸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다. 엄마가 다 하신 건가 봐.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실실거리며 말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차례나 제사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무렇지 않게 착각했다는 게 말인가요? 웃음이 나와? 내일 어머님이 나더러 이거 장 다 봐서 오라셔. 시장에다가 마트까지 가야 된다고. 그리고 시댁 가서 내내 음식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미안해 자기야. 내가 잘 몰랐나 봐. 남편은 여전히 자기 일도 아니라는 듯 가볍게 말하는데 열받더라고요. 자기도 같이 가. 나도? 나는 약속 있잖아. 그거 취소하면 되지. 그러면 나는 자기도 없이 시댁에 혼자 가란 말이야? 가서 혼자서 일하라고? 어떻게 취소해? 모처럼 만난다고 다 약속 잡았는데. 취소해. 나도 혼자는 못 가.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장 봐오라고 하시는 재료 종류만 해도 만들어야 하는 음식 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바쁜 회사 일 끝내고 연휴 첫날인 내일은 좀 쉬어야지 하던 차에 갑자기 차례 음식 준비하러 시댁 가야 되는 것도 황당한데 남편은 자기는 똑같이 놀러 가겠다고 하고 마치 남일인 양 구는 게 너무 얄미운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무조건 같이 가자고 아니면 나도 안 갈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취소했는데 그것 때문에 빈정이 상했는지 입 튀어나온 채 암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다음날 시장과 마트 들러서 장 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그것도 정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장만 봐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겨우겨우 사라는 거 다 사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제가 같이 들어오니 어머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며. 엄마가 불렀잖아요. 취소했어. 그러면서 볼멘 소리를 냈죠.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묘하게 흘겨보시더니 나는 선미한테 혼자서 오라 그랬어. 선미가 혼자 못 가겠다고 그랬니? 혼자 오면 불편하죠. 아니 근데 엄마, 원래 우리 집 이렇게 제사 음식 다 준비했어요? 사서 하지 않았었나? 그 말에 어머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했어.
네가 안 하니까 몰랐던 거지. 어쨌든 장봐온 건 식탁 위에 다 올려놔라. 그렇게 남편과 저는 장봐온 걸 다 올렸고 어머님은 저보고 손 씻고 와서 재료부터 다듬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처 한숨도 못 돌리고 손 씻고 와서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음식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멀뚱히 서 있는 남편더러 너는 할 거 없으니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친구 만나러 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죠. 남편은 제 눈치를 힐끗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아니, 선미 눈치는 뭘 그렇게 봐? 내가 그렇게 하라는데. 벌써부터 와이프 눈치 봐?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너 집에서 얘한테 눈치 엄청 주니? 그러시는 겁니다. 저한테 매섭게 따지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면 그때가 결혼한 지 석 달 정도 됐을 때고 그 사이에 두세 번 정도 찾아뵀는데요. 그때도 저한테 설거지하라고 시키긴 하셨지만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머님이 막 저를 흘겨보고 굳은 표정으로 대하시는데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도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왠지 느낌이 뭔가 저를 한번 잡으려고 마음먹으신 것 같았거든요. 하여튼 남편은 이제 와서 어떻게 약속에 다시 가느냐며 그냥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여튼 어머님은 자연스럽게 저한테만 일을 시키셨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봤고 방에는 신우도 있었는데 오로지 저한테만 시키더라고요. 재료 씻고 전 부치고 쉴 새 없이 일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이게 뭐지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제사 음식 사와서 명절 당일만 잠시 들러 차례 지내고 식사하고 그러고 좀 앉아있다가 오는 줄 알았는데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있으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신우와 남편은 TV 볼 거 없다고 징징거리고 전 구워진 거 들고 가서 낼름낼름 주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엄마 이거 조금 짜. 짜다고? 어디 보자. 어머님은 제가 구운 전을 먹어보더니 계란물에 소금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니? 계란 좀 더 깨서 넣어라. 어차피 여기다 부칠 거 많으니까. 이거 하고 튀김도 좀 하고. 그러시는 겁니다. 허리도 못 펴고 바닥에서 기름 냄새 맡아가며 전 부치고 있는데 옆에서 짜네 뭐네 하는 신우가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속은 부글부글 끓고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싶기도 했죠. 하여튼 저는 산더미 같은 전 다 부치고 튀김까지 했습니다. 튀김은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끓는 기름에 재료를 넣는 거다 보니 요령도 없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겨우겨우 하고 있으니 어머님이 와서 제 손에 들린 젓가락을 확 뺐더니 뭐 이거 하나 한다고 그 유난이야. 나와봐라. 이렇게 하는 거다. 잘 보고 배워. 그러시는 겁니다. 음식 준비하는 걸 둘째치고 어머님이 저를 막대하는 행동이 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차례 음식 다 준비하고 저녁 식사 준비하고 먹은 뒤 설거지까지 하고 나니 벌써 8시인 겁니다. 진짜 너무 피곤하고 옷에서는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님은 그냥 온 김에 자고 가라는 소리까지 하는데 남편이 옷도 안 들고 왔는데 뭘 자고 가느냐며 그냥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는 너무 기분 상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가 뚱에 있으니 지도 뚱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선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이 치킨을 시켜 먹자는 겁니다. 하루 종일 기름 냄새 질리게 맡았는데 너 같으면 치킨이 먹고 싶겠냐고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아 왜 나한테 그래? 하루 종일 인상만 내내 쓰고 있고 내가 엄마 아빠 보기 민망해 죽는 줄 알았다. 하루 종일 허리도 못 펴고 전 부치고 있는데 그럼 내가 뭐가 좋아서 실실 웃고 있을까? 결혼 전에 이렇게 안 한다며.
적당히 명절 당일만 인사드리고 남은 날은 여행이나 가자며. 아, 나도 엄마가 저렇게 다 준비했던 건지 미처 몰랐지. 내가 안 했으니까. 와, 나는 이런 거 진짜 남 얘기인 줄 알았어. 직접 겪어보니까 너무 황당하다. 뭘 또 그렇게 말해. 어쨌든 오늘 일 다 해놨으니까 내일은 정말 가서 제사상만 차리고 좀 앉아있다가 오면 돼. 갔다가 처갓댁 가면 되잖아.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때를 떠올리면 제사 음식 준비하고 몸이 피곤했던 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제사 음식 준비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명절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생각 때문에 기분이 몹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차례를 지내야 되니 일찍 오라고 하셔서 오전 일찍 갔어요. 바쁘게 차례상 차리고 치우고 또 어머님이 점심 먹게 차리자고 하셔서 정신없이 점심상도 차렸죠. 그 집에서 바쁜 건 저와 어머님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저였죠. 왜냐면 식사 다 하고 나서 치우고 설거지 하는 것까지도 제가 다 했으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진짜 현타가 몇 번이나 오더라고요. 내가 이 집 몸종인가? 왜 당연하다는 듯이 나한테 이걸 다 시키지? 왜 아무도 도와준다는 말이 없고 이걸 나만 하고 있지? 억울하더라고요. 하여튼 끓는 속으로 일단 설거지를 다 했는데 문제는 그 후부터 시댁으로 손님들이 자꾸 찾아오시는 겁니다. 잠시 후 이모님도 찾아와서 저는 또 과일하고 차 내갔고요. 이모님 가실 때쯤에는 고모님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또 과일하고 먹거리하고 차를 내갔죠. 어머님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 저한테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시키셨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고 신우는 친구 만나러 나갔고요. 아버님은 차례상만 차리고 친구들 만난다고 진작에 나가셨고요. 저는 제가 정말 몸종된 줄 알았죠. 하여튼 그렇게 손님 2번 다 보내고 나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우리 집은 언제 가지 싶더라고요. 남편이 차례상 차리고 아침만 먹고 바로 집에 간다고 했는데 5시가 넘어갈 때까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어중간해지니 어머님은 고모님들하고 저녁 먹게 저녁 차리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말했죠. 어머님, 그런데 저도 친정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도 엄청 황당한 표정을 지으시고 뒤에 앉아있으시던 고모님들도 막 웃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유, 요새 며느리들 진짜 당돌한 거 많네. 우리 때는 저런 말 상상도 못했는데 요새 며느리들은 안 참고 얘기 다 한다. 그러니까 나는 시어머니가 친정 안 보내주면 못 가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막 웃는데 저는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일 다 돕고 과일, 차 다 내오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뭐가 당돌하고 뭐가 할 말을 다 하는 건가요? 그리고 본인들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을 거면서 막 비꼬듯이 저렇게 말하니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한테 친정이야 내일 가면 되는 거지. 저희 엄마한테 저녁 먹으러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말씀을 드려? 그러면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내일 간다고. 지금 손님들 다 와 있는데 너네는 가겠다 그거니? 정우 씨가 저녁에는 저희 집 간다고. 그 말에 어머님은 미간을 확 찌푸리시더라고요. 예, 선미야. 너 가만 보니 정우한테 눈치 엄청 주는 것 같다. 네? 제가 무슨 눈치요? 저번에 애가 친구들 모처럼 만난다고 하니까 너만 오라고 했는데 기어코 약속 취소하게 하고 데리고 온 것도 그렇고 지금 일도 그래. 오랜만에 고모들 놀러 온 건데 니네 집 내일 가면 되는 거 가지고 왜 정우 핑계를 대냔 말이야.
정작 제 남편은 고모들 오던지 말던지 방에 들어가서 쿨쿨 자고 있는데 무슨 고모들 어쩌고 하신답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남편 핑계 대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남편이 일어나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로 머리는 까치집을 하고 나오는데 어찌나 얄밉던지요. 고모 오셨어요? 잘 잤니? 우리 오는 소리도 못 들었어? 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평소에 바쁘게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슬그머니 고모들 옆으로 가서 앉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남편에게 너 저녁 먹고 갈 거지? 저녁에 갈비찜 해놓은 거 먹을 건데. 좋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은 멍청한 표정을 하고는 입으로 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진짜 몰라서 묻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과 고모님들이 한창 얘기를 하는 틈에 남편에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왜? 뭐 하는 거야? 저녁에 우리 집 간다며. 맞다. 깜빡했다. 깜빡?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서 깜빡했네. 처가댁도 가야 된다는 거. 쏘리. 그래서 어쩔 건데. 장모님한테 내일 간다고 전화드리는 게 어때? 엄마가 저녁 먹고 가라는데 그냥 갈 수도 없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엄마한테 다 말씀드렸고 엄마도 음식 준비 다 해놓으셨을 텐데. 그거야 내일 데워 먹으면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잖아. 고모들도 있고 엄마도 저녁 먹고 가자는데 나도 곤란해. 야, 이정우, 너 진짜 이럴 거야? 그렇게 신랑이가 일어나려는데 어머님이 방문을 확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빤히 보시는 겁니다. 뭐하니? 식사 준비 안 하고. 저는 진짜 속으로 못해 먹겠다고 하고 그냥 집에 갈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저도 그만한 배짱과 용기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니다 싶을 때 확 뿌리치고 나올 그런 배짱은 없었죠. 저는 결국 친정 부모님께 전화 좀 드리겠다고 했고 어머님은 전화 드리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노려보고 일단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도 알겠다고 그럼 내일 오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또다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으로 같이 앉아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가만 보니 저만 빼고 다 화기에 농담이 오고 가고 그 속에 앉아 있는데 정말 저만 이방인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기분은 정말 겪어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저 혼자만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요. 하여튼 그렇게 저녁 식사 끝내고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또 상 치우고 설거지하고 9시 정도가 돼서야 집으로 오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표정 좀 풀라고 왜 그러느냐고 막 그러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진짜 그때 속으로 했던 생각이 이래서 명절 끝나고 나면 이혼율이 치솟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정말 심란해요. 결혼하면 며느리는 몸종이 되나? 그 생각만 계속 들고요. 어쨌든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씻고 바로 기절을 했고 다음날 친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대뜸 자기야, 엄마가 점심 먹으러 오라는데? 라는 겁니다. 저 그 말에 진짜 폭발할 뻔했습니다. 그날은 저희 집 가기로 했는데 무슨 점심이요? 우리 집 안 가? 맞다. 쏘리. 그러면서 어머님한테 처갈 때 가야 된다고 하고 끊더라고요.
저는 이틀 동안 지네 집 갔는데 저희 집 가는 건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진짜 남편에 대한 정이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죠.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따졌습니다. 우리 집 가는 거 까먹었어? 아, 순간적으로. 미안, 가야지. 지금 씻고 나올게. 그렇게 남편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아 하는데 저만 속이 부글부글 끓고 열이 뻗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 집에 갔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남편은 저희 집에서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본인이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설거지 좀 할래? 그랬습니다. 일부러요. 그랬더니 남편은 엄청 황당한 얼굴로 내가? 그러는 겁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네 집 가서 몇 번이고 설거지하고 밥 차리고 다 했는데 저희 엄마가 차려놓은 밥 먹고 설거지할래 한번 물었더니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저희 엄마가 무슨 소리냐고 괜찮다고 막 만류하셨어요. 그렇게 저도 일단 상을 같이 치우고 제가 설거지하려고 하니 엄마가 기어코 고무장갑 뺏고 저를 떠밀어서 밖으로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냥 밖에서 쉬고 있으라고 하면서요. 제가 다시 들어가도 계속 나가 있으라고 밀어내시는 겁니다. 그러고 엄마가 설거지하고 계신 뒷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저랑 엄마랑 설거지 서로 하겠다고 신랑이 하는데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과일 먹고 앉아서 쉬는 남편도 얄밉고요. 저는 그 명절을 기점으로 시댁이나 남편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남편을 마냥 사랑하고 좋게만 생각했다면 그 일을 겪고 나서 내 남편도 우리 시댁도 전형적이구나. 별로 나은 게 없구나 깨달은 거죠. 그날은 너무 힘들고 남편에게도 실망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명절 일 때문에 다툼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휴가 끝난 뒤 남편이 다시 저에게 잘하기도 했고 저도 바쁜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보니 흐지부지 지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다시 명절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도 저번처럼 또 음식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명절 되기 훨씬 전부터 일찌감치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역시나 어머님은 전날 와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가기도 싫고 하기도 싫었지만 또 마음 한편으론 결혼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자기 합리화도 했어요.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엎을 용기는 없었으니까요. 막말로 제가 이혼이라도 마음먹으면 뒤집어 엎겠지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날 시댁 가서 또 하루 종일 차례 음식 만들고 다음날 차례 상 치르고 손님 맞이하고 지난 명절과 똑같았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라면 제가 약간 체념을 했다는 것이죠. 이틀만 참자, 명절 이틀만. 그냥 여기에 일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꾹 참고 일하고 가자. 그 생각만 하면서요. 못하겠다고 깽판치고 나갈 거 아니고서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정신건강에 나았거든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세 번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결혼한 다른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한 친구는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는 당일날 얼굴만 비추고 오고 바로 국내 여행을 간다고 했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러운 겁니다. 저는 전날부터 가서 음식 준비해야 되고 당일에도 하루 종일 시댁에 있다고 하니까 친구들도 다 놀라더라고요. 저도 씁쓸하게 웃었죠. 나도 가서 음식 준비하고 있자면 현타 엄청 와. 그런데 어쩌겠니? 결혼했고 물을 수도 없는 걸. 그렇게 저는 체념한 기분으로 결혼 후 세 번째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전날 어머님이 사오라는 거 사와서 시댁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한숨 내쉬면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더 할 거 없겠지 싶었고 어머님한테 설거지 바로 하면 되느냐 물어보려고 어머님을 찾으러 방 쪽으로 갔습니다.
방문이 살짝 덜 잠겨 있어서 저는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어머님과 신우가 침대에 걸터 앉아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경석이네 집은 제사 그런 거 안 하지? 모르겠는데? 안 물어봤어. 경석이는 신우랑 결혼 예정인 예비사위의 이름입니다. 물어봐. 그런 거 중요해. 제사 엄청 차리는 집이면 너 어쩔래? 너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가서 고생할래? 그래? 그렇게 힘든가?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내를 인사드리러 간다며. 가서 잘 살펴봐라. 제사 음식 같은 거 많이 하는 집인지 명절 어떻게 보내는지. 나는 너 고생하고 그러는 거 못 본다. 에이, 안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내일 가서 볼게. 만약에 하면 어떡해? 나한테 전 부치고 제사 음식 하라고 막 시키면 어떡해? 만약 그러면 집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간다고 해. 시댁 가서 한다고 하지 말고 네가 집에서 준비해서 간다고 하라고. 집에서? 아, 그러면 엄마가 해주게? 아, 너네 새언니가 어차피 전국구 다 하잖니. 그거 하는 김에 네 거다 하라고 하면 되지. 하여튼 그거 경석이한테 꼭 확인해보고 잘 살펴봐. 엄마가 너 얼마나 애지중지 곱게 키웠는데 가서 고생하는 거 딱 싫다. 웬만하면 명절 당일만 간다고 그래. 그리고 명절 당일에도 갔다가 저녁에는 꼭 친정 가야 된다고 하고. 아니면 엄마가 상견례 때 대신 얘기해줘? 응, 엄마가 얘기해줘. 알았어. 엄마가 잘 얘기해 놓을게. 그러는 겁니다. 저 밖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헛웃음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본인 딸은 행여나 결혼해서 명절 때 고생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절대 고생 못하게 할 거라고 하시면서 저한테는 왜 이러시나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요. 게다가 만약 신우도 차례 음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걸 저더러 하라고 시킨다고요? 진짜 속에서 욕지거리가 올라오더라고요. 자기 딸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은 귀하디 귀한 존재고 저는 막 부려먹어도 되는 몸종인가요? 어머님도 거기에 동조하는 신우도 가만히 있는 남편도 진짜 치 떨리기 싫고 한멸이 느껴졌습니다. 거기서 앞치마 입고 기름 튀어가며 뒤집게 들고 있는 제가 너무 비참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그냥 엎어? 다 때려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엎으면 막말로 이혼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그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제가 못한다고 선언하면 분명 난리가 날 거였습니다. 싸우는 거, 큰 소리 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나 이왕이면 좋게 좋게 끝내는 게 좋고 큰 소리 나는 것도 딱 질색인 성격입니다. 너무 기분 나쁘지만 그렇다고 들고 있던 뒤집게 집어던지고 나갈 만큼의 성격은 못 됐어요. 결국 저는 일단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밤 늦게까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런 걸로 이혼하는 게 맞나와 이런 대접을 받고 참아야 되나 둘로 나뉘었죠.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또 도저히 못 참겠다고 손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혼자서 막 생각했죠. 결론은요. 이제 나도 할 말은 하자였습니다. 혼자 삭히지 말고 아니다 싶은 건 얘기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자고요. 어머님의 저열한 속내 다 들었고 남편이 얼마나 방관하는지도 다 알았고 저도 솔직히 정 엄청 떨어졌고 막말로 그냥 콱 갈라설까 싶은 마음도 있다 보니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하자고 생각한 거죠. 어쨌든 다음 날 시댁에 갔습니다. 차례 준비했고 어머님은 저한테 이거 치우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정우 씨, 이거 같이 치우자. 제 말에 어머님은 또 저를 흘겨보시더라고요. 뭘 또 정우까지 시켜? 왜요?
정우 씨는 하면 안 되나요?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라고. 제가 눈 똑바로 뜨고 또릿또릿하게 말하니 어머님도 그저 황당한 표정만 지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미적미적거리고 있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먹었으면 치우는 건 당연하잖아. 안 할 거야? 나만 해? 알았어. 그 말에 어머님이 화를 내시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나 들으라는 거야? 왜 그러세요, 어머님? 그럼 저 혼자 이거 다 치워야 되나요? 왜요? 왜요? 얘가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왜 그래요? 알았어. 같이 얼른 치우자.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흘겨보시더라고요. 하여튼 씻기 같이 치웠고 저는 남편에게 설거지도 네가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미간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왜 그래? 뭘 왜 그래? 내가 꼭 해야 되는 이유 있어? 그러자 어머님이 들어오시더니 제 손에 들려있던 고무장갑을 확 뺏으시는 겁니다. 됐다 그만해라. 내가 아마 어디 시댁에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알겠다며 그냥 휙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입이 뜨악해지고 남편도 막 표정을 구기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거실에 앉아있고 어머님은 혼자서 막 궁시렁궁시렁 욕을 하시면서 그릇이 깨져라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상황이 마냥 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TV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오더니 왜 그래? 진짜 오늘. 뭐가? 설거지 자기가 좀 하지. 왜 어머님 시키고 그래? 가서 좀 도와드려. 너 진짜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와, 진짜. 그렇게 남편도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혼자 화난 척 하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곤해서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같이 갈 거야, 안 갈 거야? 커피? 지금 장난쳐? 아니면 말고. 저는 그 길로 그냥 지갑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갔어요. 진짜 커피가 먹고 싶었다기보다 그 분위기가 너무 견디기 싫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페에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남편이 이모님 오셨다며 안 오냐고 카톡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씹고 그냥 여유 좀 즐기다가 적당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어머님하고 남편하고 제 욕이라도 한 건지 거실에 앉아있다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랬죠. 이제 가자. 우리 집 가야 되니까. 왜 그래, 진짜. 다음날 가면 되잖아. 우리 엄마 아빠 내일 여행 가신대. 지금 가. 내 할 일 다 했잖아. 그 말에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서 따지시더라고요. 선미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보자 하니까. 왜요, 어머님? 저는 친정 안 가나요? 내일 가면 되잖아. 저번에도 다음날 갔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부모님 여행 가신대요. 그래서 오늘 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안 갈 거야? 나 혼자라도 간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니 그래 간다 가 그러더니 겉옷을 챙겨 입고 차키를 챙겼습니다. 어머님은 팔짱 끼시고 나참 허참 이 소리만 반복하시고요. 그렇게 남편은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 문을 닫고 먼저 나갔어요.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으면서도 부서져도 지네 집 문이 부서지지 그렇게 생각하며 일단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남편은 너 작정했어? 왜 이래?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어제 어머님하고 아가씨 대화하는 거 들었는데 뭐라고 하시는 줄이나 알아? 그러면서 저는 어제 제가 들었던 대화를 다 말했습니다. 제가 뻔히 듣고 말한다는데도 남편은 저보고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엄마는 그런 뜻 아닐 거다 하면서 옹호를 하는데 진짜 넌덜머리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이러는 거야? 진짜 유치하다. 그러는 겁니다. 유치? 지금 내가 어제 일 복수심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여?
그럼 아냐? 와,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너네 집 하녀야? 왜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 사람을 부려먹어? 어머님도 당신도. 뭘 부려먹어. 그러면 우리 집 가서 내가 하듯이 당신도 똑같이 해볼래? 너는 성격 진짜 이상하더라. 뭘 그렇게 똑같이 자꾸 하겠대. 본인이 당하면 생 난리칠 거면서 내가 당한 건 그냥 넘어가줘야 돼? 진짜 이기적이고 못됐다. 뭐라고? 그렇게 남편과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 전화가 왔습니다. 예, 엄마.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어떻게 그래요? 바꿔보라고요? 잠시만요. 그러면서 저한테 받아보라는 겁니다. 저는 일단 받았습니다. 네. 너 그렇게 기어코 가니? 너 착하고 좋게 봤는데 무슨 이런 싸가지가 다 있어? 라는데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착하고 좋게 본 게 아니라 만만하게 본 거겠죠. 싸가지라뇨,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내가 지금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일단 차 돌려서 다시 와라. 네? 다시 오라고! 헤라가 경석이 데리고 우리 집에 오기로 했고 이제 곧 도착한댄다. 신우가 남편감 데리고 명절날 인사 온다는데 너 이렇게 가버리는 건 뭐 하는 짓이야? 긴 말 필요 없고 다시 와라.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친정 가겠습니다. 이만 끊을게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가? 엄마 전화를 그렇게 끊는다고? 지금 친정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오라고 하시는 게 말이 돼? 그러자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유턴을 도는 겁니다. 지금 뭐해? 남편은 입 꾹 다물고 막 고개운전을 위험하게 하면서 엄청 밟아대더라고요. 지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위험한 운전을 하나 싶어서 저도 만정이 다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결국 자기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저보고 내리라길래 안 내린다고 했더니 막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안 내려? 미쳤어? 너 이러는 것도 폭력이야. 진짜 이건 아니다. 내리라고. 안 내리면 이혼이야. 라는데 그 말에 진짜 한 10초간 정적이었습니다. 안 내리면 이혼이라는데 그 순간 제가 갖고 있던 고민, 마지막 정, 미련, 모든 게 다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남편도 입 밖으로 이혼이라는 말을 하고 아차 싶은 것 같지만 저는 그 순간 이미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들어가자. 그렇게 저는 차에서 내려서 먼저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남편과 들어가자 어머님 표정이 그러면 그렇지 하듯이 묘하게 비웃는 표정도 있으시더군요. 거실에는 언제 왔는지 신우랑 신우 약혼남도 앉아있고요. 어디까지 갔다 온 거야? 우리 온다고 했는데 왜 가? 하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지네 오빠한테 따지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왔으면 다가상 준비라도 하지 뭘 그렇게 몰뚱히 서 있니?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주방 쪽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전이 상위의 소쿠리 위에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저 그 상을 들고 그대로 엎었습니다. 전이 바닥으로 다 엎어졌죠. 어머님 신우 소리 지르고 남편도 뒤에서 눈이 뒤집혀 있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왜?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재료도 내 카드로 다 사온 거고. 이거 내 거라고. 저는 반쯤 눈이 돌아서 따졌죠. 그리고 어머님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너무 짜증나고 열받아서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저 어제 어머님하고 아가씨 하는 소리 다 들었어요. 아가씨는 귀에서 고생시키기 싫다고 행여나 제사나 차례 많이 지내는 집인지 확인하라고요. 그리고 그 음식은 저보고 하면 된다고요. 어머님 딸은 귀하디 귀에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면 안 되고 저는 무슨 여기 몸종이에요? 어머님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가씨는 개뿔. 야 이해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도 결혼해서 딱 나 같은 일 똑같이 겪길 바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우.
나 너한테 진짜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렸다. 아까 나보고 이혼? 내가 할 소리네. 좋아, 우리 이혼이야. 나 이 집 며느리 안 해. 네 와이프도 안 해. 알았어? 저는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나왔습니다. 저도 참다 터진 거라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남편과 어머님 그리고 신우의 충격받은 얼굴을 마지막으로 저는 그곳을 벗어났어요. 그 집을 탁 벗어나는데 심장이 막 떨리면서도 이상한 해방감마저 들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택시 타고 바로 친정으로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명절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셈인데 직접 겪어보니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에게 환멸에 가까운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 정도면 그렇게 심한 편도 아니라고 하고 더 심한 케이스도 많다고 하더군요. 누군가는 그 정도로 무슨 이혼까지 하느냐고도 하고요. 하지만 심하든 심하지 않든 저는 그 불합리함을 더 이상은 못 참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참아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 후로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이런저런 일도 많고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이혼이 확정되고 나니 속 시원한 감정도 크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후 첫 명절을 맞이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푹 쉬었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참고로 남편 아는 사람이 제 지인이기도 해서 건너들었는데 진짜 웃긴 게 저랑 남편 이혼하고 나서 그 시어머니는 완제품 사서 차례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원래 그렇게 간소하게 지냈는데 며느리 들어왔다고 일부러 부려먹은 거죠. 와, 그 얘기 전에 듣는데 진짜 심보 고약하다 싶고 이혼하길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이혼에 대한 후회 전혀 없고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이혼 꼬리표는 달았을지언정 속 끓이고 참고 애써 자기 합리화하는 것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